2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 경제학전 김원장 대표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후 전 세계 무역 질서를 파괴하며 대격변을 일으킨 트럼프발 관세 혼란. 마무리됐다기보다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네,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화당에서 임명된 보수파 대법관들도 트럼프 대통령 관세는 안 되다 이렇게 막 판단한 거잖아요. 네, 9명 중에 6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위법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요. 그 6명 중에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그러니까 보수로 분류되는 네. 대법관들입니다. 그 위법하다는 근거가 뭐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제 관세를 부과한 몇 가지 기본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 기본 관세가 10%를 부과하려고요. 그다음에 상호 관세를 또 이제 우리나라는 25% 부과했다가 이제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15%로 낮췄잖아요. 이걸 부과한 권한이 그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법률이 77년에 나온 뭐 비상경제수권법 우리말로 따지면요. 예. 네, 그런 법을 근거로 했는데 이번 미국의 대법원은 그 법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어느 조항에도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어. 근본적으로 미국은 대법원이 이제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으니까요. 헌재 역할까지 대법원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뭐 국민들의 지갑은 의회가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에게 돈 부과하고 쓰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입법부의 것이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할 건 아니야. 특히 외교와 또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세 부과는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의회가 할 거야.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돼. 이렇게 예.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이 비상경제수권법에 의한 관세 부과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 그 새로 부과됐던 국가별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언론들도 이걸 잘 조금씩 헷갈려서 보도를 하던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기본 관세라 그래. 이건 전 세계 각 나라에 10%씩 쫙 뿌리는 겁니다. 네. 이제 베이스 원 타리프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쫙 깔. 그다음에 이제 미운 나라는 조금 상호 관세를 낮춰주고 뭐 예쁜 나라는 미운 나라는 좀 높게 하고 뭐 멕시코 같은 뭐 캐나다 같은 좀 예쁜 뭐 착한 나라 영국 같은 나라는 좀 낮게 해서 상호 관세를 10% 우리도 25%로 했다가 뭐 일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EU다 15%까지 낮춰줬는데 예. 이 기본 관세 그러니까 보편 관세라고도 하고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 중에 더 높은 거 하나만 채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5% 관세가 25%에서 15%로 깎아줬으니까요. 우리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한다고 해서 그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 관세는 이제 무효가 된 겁니다. 네, 무효가 됐고 그다음에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품목별 관세 그 품목에 예를 들어 화장품이면 화장품이다. 우리는 이제 대표적인 게 자동차라는 품목. 철강과 알루미늄이라는 그 품목에 대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은 50%를 때렸잖아요. 네. 우리 철강 산업에 아주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예. 이런 품목 관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상경제수권법이 아니고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간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우리가 이제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15%로 겨우 낮췄잖아요. 요거는 이제 적용받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법안들을 이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기존의 15%로 우리한테 왔던 거는 무효가 됐지만 네.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안을 이용해서 추가로 관세 부과한다고 이미 선언했잖아요. 네.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각국의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원래
어제까지 1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데 며칠 밤사이에 만에 또 바뀌었어요. 밤사이에 또 15%로 바뀌었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이 무역법 122조는 150일만 유효한 법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달 동안 이렇게 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에 또 다른 법을 만들 거야라고 네. 선언을 했고 여기에 또 무역 또 다른 법인 방금 122조를 말씀드렸고 301조 예전에 슈퍼 301조 들어보셨잖아요. 예, 불공정 행위 저거. 불공정 행위 할 때 예를 들어 우리도 이거 당한 적이 몇 번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나치게 차별적인 무역을 한다. 우리나라 그때 미국 자동차 시장이 한 20여 년 전에 한국 자동차 너희는 그렇게 수출 많이 하면서 미국 자동차는 왜 시장 점유율이 한국에서 1%도 안 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아니 저 클린턴 대통령 때인가요? 이렇게 우리 그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슈퍼 301조가 301조를 강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기본이 되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서 예. 덤핑 등 무역 상대국이 이제 불공정한 행위를 한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301조도 동원할 거야. 앞으로 동원하겠다. 네, 여기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좌우간 우리나라는 그 기존에 15% 적용받고 있었잖아요. 네. 그게 무효가 됐잖아요. 네. 근데 다시 15%를 적용받는 거잖아요. 네. 달라진 게 없네요. 4일부터니까 며칠만. 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요 이틀 그러니까 사흘 동안 아니 그렇지 않죠. 이게 판결 나니까 만 나흘 정도는 FTA로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유권 해석이. 알겠어요. 그러면 0%니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의류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지금 그 사이에 열심히 엄청 내보내야죠. 밀어넣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 좌우간 근데 새로 적용하기로 한 그 122조가 딱 150일만 유효하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150일이 지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새로운 법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될까요? 그 결국 의회가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이거 잠깐 썼다가 저거 잠깐 썼다가 이렇게 할 건데 의회가 그걸 만들 수 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공화당이 지금 상원 하원 다 다수인데 그게 됐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죠. 네. 잘 안 되는 거죠. 안 공화당 되는 뜻대로 거죠. 잘 안 되는 거죠. 어. 기본적으로 보수의 기조는 자유무역이잖아요. 네. 네, 자유무역이고 진보의 기조는 어떻게 보면 그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농민과 서민 특히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틀어버렸죠. 이 자유무역을 한 WTO 체제 이후에 한 25년 해봤더니 우리 근로자들만 힘들어지더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틀었고 이게 이제 미국인들에게 설득이 됐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간결하게 나오면서 아시다시피 공화당 의원들이 이게 하나 둘씩 이게 특히 이제 다가오는 중간선거 11월 이 눈치를 보면서 이 법안에 과연 이게 예를 들어 그 232조를 122조를 연장해 준다든지 150일 지나서 5달 지나서 최근에 상원에서 캐나다에 지금 25% 관세안이 있잖아요. 그 가장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걸 무효화하자는 결의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단순 결의안인데 통과됐어요. 네. 공화당 의원 5명이 등을 돌렸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5명을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 다음에 공천 안 해주겠다고. 예.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상하원에서 이런 법을 만들기가 어렵다. 쉽지는 않을 알겠어. 것이다. 네. 그럼 이제 5달 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놔두고 네. 기존에 관세 받아간 것도 무효되는 거잖아요. 근데 돌려달라고 소송이 막 오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제 그 5년 동안 법정에서 다툴 거야. 이 말은 뭐 도와주지는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가 이런 뜻이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 2만여 기업이 관세 소송을 준비했거나 이미 시작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도 이제 당장 크게 미국과 교역을 7번째, 8번째로 하는 나라니까 우리 기업들이 많이 소송을 할 텐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동안에 자동차를 3만 달러짜리 뭐 현대차가 한 대를 수출했으니까 15% 관세가 붙었으니까 그 15% 물려내. 네. 이러면 쉬울 것 같지만 관세라는 건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그 나라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거기 수입 딜러가 뭐 현대차 딜러든 어디 개인 딜러든 간에 그 사람이 15%를 더 내고 수입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15% 돌려주세요 하면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 15%를 낮추기 위해서 그 딜러 부담을 줄이고 차를 더 팔기 위해서 예를 들어 현대차가 수출할 때 10% 정도 할인해서 수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손실을 어떻게 부담합니까? 그거는 소송해도 어렵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 딜러와의 또 여기 수입하는 우리 생산 기업과의 수출 기업과의 계약. 굉장히 복잡한 계약이 얽혀 있어서 그렇군요. 이것도 당장 쉽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 더 불안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또 그 추가 올렸죠. 관세 네. 15%가 됐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무역법 301조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이제 무역 확장법 233조를 동원한
품목별 관세를 음. 예를 들어 우리 반도체도 여전히 남아 있고 콕 집어가지고 아 한국은 또 이렇게 네. 얼마든지 지금 이제 영국과 가장 관계가 좋았잖아요. 영국 지금 15% 됐다. 영국은 유일하게 10%였거든요. 상호관세가.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어디로 이 알겠어요. 공이 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맺은 그 2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네. 한 약속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매년 이제 최대 200억 달러. 우리가 돈이 준비되면 200억 달러씩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뭐 지금 우리가 관세 무효 판결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거 다시 하자 이렇게 협상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본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미 세계 프로젝트에 우리 돈 한 확정을 50조 원 했죠. 넘게 네,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선정은 미국 정부가 하는데 조금 협의가 된 것 같고 보면은 오하이오주에 가스 화력 발전소가 하나 있고요. 텍사스주에 그 이제 석유나 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정유 시설이 하나 있고 조지아주에 인공 다이아몬드 설비 시설 이렇게 세 군데에 한 50조 조금 넘게 우리 돈으로요 투자한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뭐 어떻게 잘하면 돈 좀 남겠다 싶은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이게 해마다 200억 달러씩 투자를 해야 한다면 예.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 빨리 예. 조금씩 투자하는 걸 선점해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 국회가 대미 특별투자법 빨리 통과를 통과시켜야죠. 시켜야 하고요. 네. 재밌는 게 이 오하이오, 텍사스, 조지아잖아요. 거기만 딱 투자하게 하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표받으시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잘 정말 보여야죠. 트럼프 대통령 정말 좌우간 직관적으로 정치합니다. 미국 네. 대법원의 판결이 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만 판결은 위법하다고 났지만 네, 우리와 미국 관계는 사실상은 달라진 게 없다. 네. 그리고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할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진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